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지금 사무실에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6시 38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8월의 마지막 날처럼 어젯밤에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뭐 여름하고는 전혀 다른 바람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새벽녘에는 많이 추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들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좀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잘 돌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14년 동안 지식산업센터를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을 딱 이렇게 딱 짧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곳곳에 도처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상품들이 많고, 현혹될 만한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게 정말 좋냐, 이거 차도 괜찮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 시각으로는 가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 많은 현장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이 가장 적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위성도시에 너무 많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들도 많고, 계획한 것들도 많고, 제 영상의 맥락이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참 어렵다, 기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흐름 파악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쭉 들어보시듯이, 뭐 저는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좀 말도 좀 어눌하고, 제가 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좀 오래된 경륜으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좀 토대를 만들어 드리려고 사실은 이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가장 크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는, 이 새로 들어가는 이 택지지구에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너무 메이저급들이 많아요. 메이저급들이. 근데 이 메이저급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제 판단에는 그 정도까지 매력적인 상품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실제로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그 택지지구가 지금 이제 아예 예를 좀 들게요. 제 영상에서는 다산 신도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중에는 저쪽이 지금 제일 핫한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들어가서 그래서 거의 한 10만 평 되는 것들이 거의 끝나고 또 한 8만 평 그 정도 되는 것들도 또 분위기가 좋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입장이, 거기를 선택하시는 입장이 좀 이렇게 그 지역적이고 위치적인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싸 보이는 느낌, 요 느낌 말고는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요, 지금 현재 경기권,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경기권은 이제 가격이 거의 평준화돼 버린 것 같아요. 서울을 빼고. 근데 서울에서 이제 그 가산 쪽까지 합쳐도 나머지들이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신규로 분양하는 현장들에 대해서 거의 700만 원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거의. 그 말은 새로 택지 공급을 하는 그런 토지들조차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그 토지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설령 토지를 굉장히 싸서 뭐 400만 원, 5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수준은 이제 600만 원 중반 후반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스타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식이 그렇게 시키게 하면 그 정도 가격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새로운 수요자가 정확하게 창출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그냥 뭐 저 잘 아는 사람들만 들으시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현장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저 같은 정통 기업만 컨설팅 하는 사람이 이 분양 대행 시장에는 주류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저같이 정통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했던 사람들이 이 부류가 서서히 밀려나가고, 원래 부동산 바닥에서 분양을 했던 사람들, 그 상가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하고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쪽 지식산업센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통 저처럼 이렇게 기업체만 상대로 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을 만나고 기업체 사장님들에게 그 사업 개념으로 이걸 제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비교해줘서 이쪽이 더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유치했던 사람들은 영업 자체를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굉장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업체에서 선택하는 거를 항상 자율에 뒀고요. 이렇게 뭐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이제 오늘 안 하면 못 합니다. 아니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시간 다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분양을 받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판매하는 사람 부류가 그럼 두 부류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저처럼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했던 사람들은
이 정도 수익률은 사실 만족하지 않았고,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업이 되고 한 번에 싹 팔려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혼동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새로 들어오신 이 새로운 무대 쪽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돈으로만 따지는 거고요. 죽어도 내가 계약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여기는 거의 전쟁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분양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많이 던져요. 그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계약을 이끌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거짓말을 하고 과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오직 팔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류가 섞여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거를 분간해내기가 어려워요. 현장을 가보고 실제로 분양 홍보관을 가보고 이렇게 만약에 오늘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분양을 받아갖고 임대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오늘 만약에 한 서너 군데 현장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다고 쳐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서너 군데 현장을 들러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면 어디에서 걸려서 계약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처럼 이야기를 할 것이고, 뭐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시각적으로 보이기에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좀 지식산업센터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폐해,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겪어봤거든요. 잘못 투자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말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주는 이렇게 영상이면 어떨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튜브로 해서 누군가가 좋은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막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매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매일 찍었잖아요. 매일 새로운 주제로, 그다음에 새로운 느낌으로 시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어렵습니다. 감히 누구가 전문가고 몇 년을 했고, 사실 저도 이 시장을 파악하면서 제가 최근에 발언한 것 중에 전혀 다른 시장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근데 그 새로운 변화, 너무 많이 등장하는 이 새로운 변화, 그 매머드화 되어가는 새로운 변화, 그 수요층의 새로운 변화, 진짜 우후죽순. 예전에 그 오피스텔 분양받는 느낌이 나요, 지금은.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일반 개인이 들어가서 먹고 월세 내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개런티 되고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면 100%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불보듯 뻔한데
아, 이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들 생각하고 분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소유자들은요, 실제 기업을 하시는 사람이라면 뭐 어느 정도만 이체만 된다고 치면 무조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이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또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뭐 사는 거를 사서 사서 들어가서 입주하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해가는 이 임대 투자자들, 요분들이 문제예요. 요분들의 선택이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 좀 더 책임감이 좀 느껴져요. 조금 더 책임감이 느껴지고, 저는 이제 제 시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틀린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막 헷갈려요. 근데 그 시장의 흐름을 사실은 제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큰 군데 같은 경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도 안 해봤고 저처럼 뭐 분양을 많이 한 사람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를 누가 경험을 해봤겠어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 맨 처음에 동탄이 맨 처음에 시작해서 거기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 선두주다가 금강이잖아요. 그 금강이 사실은 영등포 금강 펜테리움, 그 다음에 이 금강 펜테리움, 영등포 금강 펜테리움 마치고 저쪽 안양 금강 펜테리움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끝나고 그때 새로 생긴다 그래서 동탄 금강 펜테리움으로 갔습니다. 이 분양 대행사 대표가 저하고 이렇게 경력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안양까지 가갖고 그 분양 대행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동탄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거기 되겠냐, 거기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뭐 좀 힘들긴 해도 다른 사람 뭐 경쟁이 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계속 금강하고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분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잘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우리 정통 지식산업센터 바닥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동탄이 그렇게 크게 되고 입주를 하고 아직까지도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지고 그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지금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을 아직도 짓고 있고, 그때 당시에 뭐 400만원 500만원대 이렇게 했던 것들도 지금 새로 신규로 나온 것들은 다 700만원이 넘고, 최근에 뭐 새로 나올 것들 하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00만원 넘는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지식산업센터를 14년 동안 봐왔던 사람이고, 14년 동안 이 지식산업센터의 단가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14년 동안 이렇게 수도권을 보면서 이 정도 가격이 얼마만큼의 저항이 있는가를 보고 이렇게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맞는 건 뭐냐면, 기업한테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기업체가 입주하려는 기업체, 임대로 들어와서 쓰려고 하는 기업체는 물량이 많으면 분명히 고전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동탄의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로 채워졌고, 실소유자들은 뭐 고객 필요하면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 동탄이 생각보다 지금 그 임대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임대가를 받는 것도 너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버려서 거의 뭐 반토막 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정리를 좀 더 하고 조금 더 제가 분석을 좀 더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 분석이 맞고 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제가 틀린 거고 그냥 뭐 대한민국의 흐름상 부동산은 그냥 산물 올라가는 거니까 그분들의 선택이 맞다면 뭐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잘못 선택한 결과는 분명히 참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곳, 지금 뭐 수도권 오른쪽,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다산 쪽, 저기가 만약에 임대가 맞춰지지 않고 대출 부분만 뭐 많이 나와서 뭐 대출을 뭐 80% 많게 해갖고 뭐 좀 더 받아서 뭐 85%까지 받아서 그나마 금리가 싸니까 그나마 낫지만, 이거를 다시 매매하고 팔라고 했을 때 그게 팔릴까요? 그걸 사줄 수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이 큰 매머드급의 이 분위기로 얼마든지 신규 부장 시장이니까 기회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게 준공이 돼서 입주할 때쯤 되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는 다 꺼진 상태에서, 현실이 보인 상태에서 그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동탄에 그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좀 하여간 시장이 정돈되지 않는 새로운 어떤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기감도 많이 들고, 이럴 때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교차하는 뭐 어제 그제 이 정도 됐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뭐 어차피 저야 뭐 누가 듣고 뭐 어쩌든지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직상센터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막 긍정으로 보는 사람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은 동조해서 따라오시고요. 유일하게 보니까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맞나? 자기가 옳게 투자를 했나? 라는 거를 검증 받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내용을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검증 과정에서 제 영상을 들으면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편보다는 좀 문제성이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저도 예전 같으면 만약에 뭐 한 10년 전에 제 모습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치면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책임지지 않고 그러겠지만, 이제 처자식도 커가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책임져야 될 나이에 있는 사람이 굳이 누군가한테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해서 제 인생에 들킬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른들 얼마나 제 인생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머리 아프게 살아본들 얼마나 제 인생이 의미 있고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저는 금방 알잖아요. 공부하기 편하잖아요. 여기가 오버됐는지, 과한지, 안 과한지. 여기 이 정도 토지 가격에 사실 이 정도가 나오면 분양가가 센지, 안 센지.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분양가면 그 임대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네는 도저히 이 정도 임대가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좀 더 분석해 드릴게요. 그냥 귀 기울이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확실하게 뭐 이렇게 함정은 많은 시장이에요. 절대로 직사ren트를 많이 주변에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장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TM도 오고 주변에서 누가 샀다고 하고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좀 섣부르게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좀 잘 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사실은 제 영상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너 한번 들어봐라. 너네들 이렇게 들으면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 개인들의 몫이고요. 그거는 뭐 어거지로 세상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그 다음에 이런 분석을 사실은 그들은 절대로 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물론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없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좀 잘 보세요. 일부러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영상을 준비해서 올렸으니까요. 들어주신 분들, 여기까지 만약에 듣고 계신 분들 정말 멋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은 투자 하실 거예요. 좋은 투자 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으셔도. 저는 맥락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오늘은 이렇게 차도 안 막혀서 도착해 버렸어요. 많이 찍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댓글로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고요. 행복한 9월 되시고 8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9, 10, 11, 12 4달, 2019년 4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화이팅 해서 올해 세웠던 계획들, 소구의 목표들 다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 해서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 다음에 잘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그 투자를 잘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잘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